여러분, 노인대국의 쇼크가 터진다. 그래서 일본의 노령화 지수를 넘어선다. 야,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은요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쇠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높아지는데 그러느냐. 여러분 2030년이 되면요 한일 노령화 지수가 역전이 되는데 그 역전 포인트가 7.8이 7.8. 7.8이라는 것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30년에 우리는 301.6을 기록하고요. 일본은 293.8을 기록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일본을 넘어선다고 하니 이 고령화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진짜 듭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20년 현재는요. 우리는 129.3이고요. 일본은 248.3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과 앞으로 8년이 있으면 완전히 역전이 된다고 하니 충격이라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고령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당 이게 20% 100명당 고령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100명당 301.6이니까 3배가 늘어납니다. 유소년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적어도 말입니다. 3명의 어떤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일사천리로 일본을 앞지른다는 거예요. 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3명대거든요. 1.3명대. 우리는 0.75명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국 출산율 0.75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살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본보다도 더 지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연일 말입니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매일 반복이 되니 이게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강화문 가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건지 민주노총이 있는 건지 이 나라가 민주노총이 다스리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난리도 아니에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해도 이게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법인데 대한민국을 무슨 파업 천국으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더 없어져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구하기 하고 있는 건가요? 참 답답한 현실에 속이 뒤집히네요. 더 충격적인 거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고령화율도 말입니다. 결국 일본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통계청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유엔까지 조사를 같이 한 건데요. 이게 보면 지금 2015년 현재는요. 고령화율이라는 게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요 12.8%입니다. 그런데 2044년이 되면 36.7%가 돼서 일본의 36.5%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40.1%가 돼요. 일본하고 더 격차를 벌립니다. 37.5%가 일본인데 더 격차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게 경제활동 인구도 쪼그라들고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도 대한민국보다는 2배나 많고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1.5, 6배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고령화율도 더 적게 가고 결국 일본을 앞서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앞서갈란지 저는 모르겠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본은 이러니까요. 솔직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일본 보세요. 고령자 건강수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요. 쉽게 말하면 정년 연장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다가 이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자 중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더 인상한다든가 정년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래요. 연금 납입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일본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거든요. 우리도 연금 개혁한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가 잠자고 있어요. 국회는요 이재명 구하기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도대체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발등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우리 스스로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노인대국이 오는 것 저는 반드시 쇼크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더하고 일본처럼 정년도 연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다면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차피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맞는 연금개혁이 뒷받침이 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미래가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우리가 지금 놔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침몰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손을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 세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세대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요 그만큼 국가 지도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